이별 후에 상대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진짜 끝나는 건 아닐까? 완전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이유가 불안해서도 있지만요. 그 불안함에, 그 불안한 감정에도 중독이 됩니다. 사귈 때 잘 생각해보면 상대에게 나는 권태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상대방과 헤어지고 나면 상대방과 진짜 끝난 건 아닐까?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어쩌지? 자꾸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게 됩니다. 습관이라는 건 무의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일부러 생각해야지 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닌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상대를 향한 생각에 불안의 생각의 습관이 되면, 감정의 습관이 되면 상대가 누구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꼭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고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감정에 중독되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자극을 찾게 되고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을 즐기는 상태, 매운맛이 고통이지만 맛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는 무의식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런 감정에 중독이 되면 안정된 걸 지루해하게 되고 불안 자극을 찾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어버렸다는 거고, 이게 사실 내성이 생긴 건데 그 내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극이, 고통이란 건 처음에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통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좋아져요. 고통이 싫어야 되는데 고통이 좋아집니다. 실제로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거나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야 되는데 싫으면서 고통스러우면서 그 내성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좋아하는, 맛있다라는 자극이 느껴지게 되고 자극을 찾는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설레임이 되고 좋아지게 돼요.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걸 바로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도 감정도 관계 속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가 지금은 믿고 화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귈 때를 생각해보면 별로 안 좋아했었잖아요. 권태기였던 그 순간 상대가 나만 볼 때 그렇게 설레거나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헤어지고 상대가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 또는 만난다고 생각하면 어떻죠? 미치고 괴롭고 힘들고 좋아하잖아요. 상대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길 바라면서 만나길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간사한 동물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면 내가 상대를 좋아하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상대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아리까리한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뢰가 깨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뢰가 안 깨진 것도 아닌 그런 상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생긴 척 하세요? 이 얘기를 해드릴 때도 완전히 이성이 드러나기보다는 누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 생겼나? 라는 딱 그 정도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대에게 신뢰가 높은 경우에 그런 사람은 누가 생긴 척 완전 이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진, 모습을 올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신뢰가 워낙에 두터웠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뢰가 웬만해서는 진짜 잘 안 깨지거든요. 상대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가 잘못해서 상대가 누구 만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가 생겨도 내 탓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가 바람둥이, 나쁜 여자나 뭐 남자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못해져서 바람난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생긴 척해도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귈 당시에 내가 엄청 못하고 힘들게 하고 관심도 안 주고 신뢰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누가 생긴 척한다? 그건 진짜 리스크가 엄청 큰 겁니다. 상대는 제가 원래도 쓰레기였지만 진짜 쓰레기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정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믿음, 신뢰가 없다면 그 열정을 이용해서 재회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석 달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힘듭니다.
결국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신뢰는 중요한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고 사귈 때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건 상대도 알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무 문제 없고 누구 만나도 신뢰가 안 깨지거든. 다른 사람 만날 명분이 되기에 강하게 자극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뭐라고 막 한다고 뭐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있거든. 네 탓이야 라고 할 수 있는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기에 모든 이별의 원인은 상대가 떠안고 상대가 짊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신뢰가 있는 분들은 누가 생긴 척 하세요. 그리고 신뢰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할 때 헌신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헌신이란 건 이런 것 같아요. 헌신이란 건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한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양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뭘 입혀줄까? 어떤 걸 먹일까? 어디가 지금 아픈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그리고 나쁜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장염이야. 아이스크림 먹자고 해. 그러면 막 혼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죠. 사랑하고 양육해야죠. 그리고 사랑을 줘야죠.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착을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그건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애적인 행동이에요. 나르시시즘적인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상대한테 가치를 증명받아야 되니까 우월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나 화났어. 우리 헤어져. 하면서 상대에게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잖아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강압적으로 힘으로 쟁취하는 건, 요구하는 건 사디즘입니다. 억지로 상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강요해서 듣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협박과 사랑의 가변을 쓴 학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는 상대는 참고 버텼겠죠. 좋아하니까 참고 버틴다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싫고 욕먹기도 싫고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지속이 되면 점점 그 감정은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날 좋아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더 이상 힘들어. 지쳐. 너무 힘들어. 눈치 보여. 불편해.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물론 통제와 집착적인 모습이 날 사랑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이만큼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지쳐갔던 거예요. 상대가 정말로 아니면 여러분이 진정 바랬던 건 바로 못난 내 모습도, 지친 이런 내 모습도, 나태한 내 모습도, 나쁜 내 모습도 사랑해 주길 바랬던 거잖아요. 그쵸? 더 이상은 이제 상대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의 가면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가면 벗은 나를 사랑해 주길 상대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회는 그런 것 같아요. 너 그리고 나, 우리가 잘 맞을 거라는 그 확신, 바로 신뢰가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신뢰가 생겨야 돼요. 신뢰는 사귈 때 많이 쌓아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신뢰가 없다면, 나는 신뢰가 없는 상태로 헤어졌다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모습,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할 거라는 그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달라지겠다라는 의지를 글이나 그리고 상대를 직접 보고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말을 해줬다면, 글을 써줬다면 공백기를 그때부터 가지면 됩니다. 상대도 막상 헤어지고 공백기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다 보면 인간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감정은 서서히 내려가고 서서히 긍정 감정으로 바뀌거든요. 쟤도 진짜 바뀐다고 했었는데 진짜 어쩌면 바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앞으로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주고 신뢰를 주고 상대와의 공백기 기간 동안 상대도 그 시간 속에서 외롭기도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시간 동안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리고 상대도 여러분이 누가 생기거나 나를 완전히 잊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도 시간 지나면 불안해지거든요. 여러분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좋아해 주었던 상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끝이 나게 되면 상대도 잡던 사람이 또 안 잡아버리게 되면 상대는 시원하기보단 오히려 안 잡아주는 게 그게 또 서운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볼까? 라는 생각이 상대도 들게 되는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달라진 자아 성찰된 모습으로 상대와 잘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을 잘하면 재회는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밀당만 하고 내 가치만 증명받고 싶은 사람은 진정한 재회가 아니라 내 자존심, 내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걸 진정한 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미워만 하지 말고 감정에 빠져 분노하거나 슬픔의 감정에 빠져만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방송 보셨다면 이성적으로 한번 상대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재회를 시도할 것인가, 나는 헌신해서 헤어진 건지 신뢰가 없어서 헤어진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래서 헤어진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고 여러분들 깨달았다면,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재회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사랑을 확인받기 위한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세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존감 더 이상 떨어뜨리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지금부턴 상대도 참 힘들었겠구나, 상대는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이렇게 긍정의 마음의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 요분 노랑머리 이분, 요분 자존심 많이 내려오셨는데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들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할까? 상대는 나를 떠났어. 이렇게 더 이상은 스스로 자학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버려졌던 가장 큰 원인은 상대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지쳐서 그래서 이별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에 긍정의 프레임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어른스러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재회도 되고 사랑을 하는 게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